안녕하십니까. 쏘콩TV입니다. 전기기사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과목별로 기출문제에 통한 예상 접촉 문제를 정리하여 알기 쉽게 스피드 있게 쏙쏙 알려드립니다. 종전 종이 시험과는 달리 컴퓨터 CBT 시험에 꼭 맞는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하고 공학용 계산기 사용보다는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도록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을 암기 과목으로서 정리한다면 학기 계획을 쉽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쏘콩TV입니다. 전력공학 하 대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이선식 대전선의 급전점 A에서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는 41암페어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B 양쪽에 I1과 I2의 집중 부하가 있고 양단의 전압 강하를 모두 균등하게 할 때 전선이 가장 경제적으로 되는 급전점 P는 Akm에서 몇 km입니까? 이것은 x 곱하기 100은 10 마이너스 x 곱하기 60으로 해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3.75km가 됩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이선식 배선에서 인구 A점의 전압이 100V라면 C점의 전압은 뭘까요? 그래서 VC는 100-2 곱하기 0.05 곱하기 60 마이너스 2 곱하기 0.1 곱하기 20 해서 이 수식을 계산을 하면 90V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단상 이선식의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줄의 저항은 0.15옴, 리액턴스는 0.25옴, 부하는 무유도성에서 100V, 3kW일 때 급진점의 전압은 몇 V인가? 여기서 공식 V에서는 VR 플러스 2i 가로 열고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 사인 시타식에 대입을 하면 100 플러스 2 곱하기 100분의 3000 곱하기 0.25 해서 답은 109V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여기서 이원은 I 가로 열고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 사인 시타 따라서 이원은 100V가 나오며 이2는 30 곱하기 3 곱하기 0.9 플러스 6 곱하기 코사인 인버스 0.9를 하게 되면 159V가 나옵니다. 그래서 VR은 Vs 마이너스 2원과 E2를 각각 빼주면 3500에서 159를 빼주면 답은 3241V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공전단에서 전류가 동일하고 배전선의 리액턴스를 무시하면 배전선 말단에 단일 부하가 있을 때의 전력 손실은 배전선에 따라 균일한 부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가 되는가? 균일 분포일 때 전압 강하 E는 인테그랄 0에서 i까지 IR을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IR을 끄집어내고 1-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2분의 IR이 나옵니다. 여기서 균일 분포일 때 전력 손실 PE는 0에서 1까지 i제곱 R을 적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i제곱 R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1-2x 플러스 x제곱을 0에서 1까지 적분하게 되면 답은 3분의 i제곱 R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분산 부하의 배전 선로의 전력 손실은 전압 강하는 전류에 비례하고 전력 손실은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력 강하의 자성에 비례한다가 답입니다. 변압기의 용량 1번입니다. 수용률이란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입니다. 2번입니다. 설비 용량이 3kW의 주택에서 최대 사용 전력이 1.8kW일 때 수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3분의 1.8 곱하기 100 해서 답은 60%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부동률입니다. 4번입니다. 설비 A가 150kW, 수용률이 0.5, 설비 B가 250kW, 수용률이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kW이면 부동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부동률은 235분의 150 곱하기 0.5 플러스 250 곱하기 0.8 해서 정리하면 1.17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설비 A가 150kW, B가 350kW, 수용률이 각각 0.6, 0.7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79kW이면 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1.2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설비 용량이 600kW, 부동률이 1.2, 수용률이 60%일 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몇 kW인가? 이것은 1.2분의 600 곱하기 0.6을 해서 답은 300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연간 최대 수용 전력이 70kW, 75kW, 85kW, 100kW 4개의 수용가를 합성한 연간 최대 수용 전력이 250kW이면 이 수용가의 부동률은 얼마인가? 답은 1.32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수용률이 크다, 부동률이 크다, 부하율이 크다라는 것은 다음에 어느 것에 가장 관계가 깊은가? 전력은 가장 많이 소비할 때는 쓰지 않는 기구가 별로 없다입니다. 쓰지 않는 가구가 별로 없다입니다. 9번입니다. 훈련 용량에 비해 첨두 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그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낮아진다입니다. 입니다. 연간 전력량은 2kWh, 연간 최대 전력은 WkW인 연 부하율은 몇 프로인가? 답은 8760W분의 2 곱하기 100이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전격 10kW의 주상 변압기가 있다. 이것은 2차측 1부하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1부하율은 몇 프로인가?
여기서 5 곱하기 4 플러스 6 곱하기 4 플러스 6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8 하고 8 곱하기 24를 나눠주면 거기서 1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답은 56.24%가 나옵니다. 12번입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3 곱하기 0.8분의 30 곱하기 0.5 플러스 20 곱하기 0.5 해서 답은 20이 나옵니다. 13번입니다. 각 수용가의 수용 설비 용량이 50kW, 100kW, 80kW, 60kW, 150kW이며 각각의 수용률이 0.6, 0.6, 0.5, 0.5, 0.4일 때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라면 변압기 용량은 약 몇 kVA인가? 여기다가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각각을 곱한 상태에서 부등률 1.3 곱하기 부하 역률 0.8을 곱해서 나눠주면 답은 211.8이 나옵니다. 14번입니다. 인과 같이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각각 갖는 부하의 부등률이 0.5라면 평균 부하 역률을 75%로 하고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각각의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곱하고 그 각각의 수용률을 더한 상태에서 전체 설비 용량 1.5 곱하기 부하 역률 0.75를 하게 되면 답은 19.56이 나옵니다. 15번입니다. 배전선의 손실계수 H와 부하율 F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정답은 1보다 1과 0 사이에서 F와 F제곱의 H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배전선로의 부하율 F일 때 손실계수 H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F와 F제곱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17번입니다. 배전선로의 손실계수 H와 부하율 F 사이에 성립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H는 F제곱보다 큽니다. 배전선로의 전압조정 1번입니다.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소에 대한 변전소의 전압조정 장치는 어떻게 되는가? 유도 전압조정기가 답입니다. 2번입니다.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LD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무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배전선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맞는 것은 승합기, 유도 전압 조정기, 주상 변압기 탭 변화는 맞습니다. 여기서 병렬 콘덴서는 답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전력 내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용 변압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도 전압 조정기가 답입니다. 5번입니다. 배전선의 전압 조정 방법이 맞는 것은 1번 승합기를 사용하고 2번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하며 3번 주당 변압기 탭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병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E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을 E, 자기 용량 W인 단상 승합기에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공식으로 E분의 VH 곱하기 W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정적 전압 1차 6600V, 2차 220V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V 결선하여 6300V의 삼상 전원에 접속한다면 승합된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공식으로 E2는 E1 가로 열고 1 플러스 N분의 1 시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6510V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관상교류 회로에 210V, 3150V의 승합기를 60kW, 역률 0.8인 부하에 접속하여 전압을 상승시키는 경우에 몇 kV의 승합기를 사용해야 적당한가? 여기서 E2는 E1 가로 열고 1 플러스 N분의 1식에 대입을 하면 3093V가 나옵니다. I2는 그 전압 곱하기 역률 분의 전력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24.25가 나옵니다. 따라서 W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니까 24.25 곱하기 210은 5092VA, 이거는 5kVA가 되겠습니다. 역률 개선 1번입니다. 정대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전력 손실을 감소. 2번입니다. 역률 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맞는 것은 1번 전력 손실의 감소, 2번 설비 용량의 여유분 질증가, 3번 전압 강화의 경감이 맞습니다. 무조파 제거는 아닙니다. 3번 삼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답은 3분의 1배입니다. 4번입니다. 역률 0.8 지상이고 2800kW 부하의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0.9로 개선하고 자 할 때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코사인 시타1은 0.8이므로 각도는 36.87이 나오고 코사인 시타2는 0.9이므로 각도는 25.84가 나옵니다. 따라서 Q는 P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이므로 시타1과 시타2 값을 각각 집어넣고 P 3000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794kVA가 답입니다. 5번입니다. 상대의 주상 변압기의 역률, 늦은 역률 코사인 시타1과 유효전력 P1 kW의 부하와 역률, 늦음의 코사인 시타2, 그 다음에 유효전력 P2 kW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주상 변압기에 걸리는 피상 전력은 몇 kVA인가? 피상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로 루터 P1 플러스 P2의 제곱 더하기 가로 열고 P1 탄젠트 시타1 플러스 P2 탄젠트 시타2 가로 닫고 제곱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Q는 P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이고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3300 곱하기 0.7 곱하기 탄젠트 코사인 인버스 0.7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인버스 0.85에서 정리하면 92.5 kVA가 답입니다. 1번입니다. 확인해서 Y축은 6000에서 2000의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4000이 되고 X축은 직각에 의해서 8000이 되므로 루트 직각 제곱을 하게 되면 답은 8940 kVA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이진용률 80%, 1000K kW의 삼상부하가 있다. 이것에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 95%로 개선하려면 콘덴서 용량은 몇 kVA인가? 이것은 Q는 P,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에 대입을 해 집어넣으면 0.8 콘사 인버하고 탄젠트 코사인 인버스의 0.95를 대입을 하면 420 kVA가 답입니다. 9번입니다. 삼상 대전 선로의 말단에 지상역률 80%, 160 kVA의 평행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점의 부하와 역열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몇 kVA가 필요한가? 여기서 PA1은 코사인 시타분의 P가 되고 200 kVA가 나옵니다. 따라서 PR1은 PA 곱하기 사인 시타에서 200을 넣은 상태에서 사인 시타 0.6을 대입을 하면 답은 120 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로 손실을 최소를 위해서는 무효 전력이 제로가 돼야 하므로 120 kVA의 콘덴서가 필요합니다. 10번입니다. 물평형 부하에서의 역률은 각상의 비상전력의 벡터와 분의 유효 전력이 답입니다. 고전 선로의 보호 장치 및 동네 배선. 1번입니다.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선 선로에서 고압측 1차측 중성선과 저압측 2차측 중성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 고저압 혼촉 시에 수용가에 침입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 2번입니다. 해상변압기 2차측 접지공선은 다음 어느 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가? 1차측과 2차측의 혼촉. 3번입니다. 고압 배전선로의 보호 방식에서 고장 전류의 차단 방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1. 퓨즈에 의한 보호 방식. 2. 리클로즈에 의한 방식. 3. 섹셔널라이즈에 의한 방식. 여기서 자동 부하 전환 스위치에 의한 방식은 답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는 뭔가? 답은 유입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상 변압기에 설치하는 캐치 홀더는 다음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는가? 답은 2차측 비접지 측선입니다. 6번입니다. 배선 시설공사의 가부하 또는 단락사고로부터 전선이나 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보겠습니다. 이건 전자개폐기, 브레이크, 휴즈는 맞습니다. 근데 전류 전환 스위치는 아닙니다. 7번입니다.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배전 전압의 승합, 그 다음에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누전 차단기 설치는 답이 아닙니다. 8번입니다.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과 관계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승합, 2번 부하의 불평행 방지, 3번 역률 개선은 맞습니다. 근데 다중 접지 방식 채용은 답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승합공사 조기 준공, 2번 노후 설비의 교체, 3번 설비 운전 역률 개선은 맞습니다. 근데 선로 등가장 계산 철저는 답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배선의 지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답은 허용 전류입니다. 그 외에도 전압 강화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전동기 등 기계 기구류의 전로의 전력 물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외함의 접지, 2번 저전압 사용, 3번 누전 차단기 사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휴저 설치는 답이 아닙니다. 12번입니다. 감전 방지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2번 이중 전련 기기를 사용하며 3번 기계 기구류의 외함을 접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로 전압의 승합은 답이 아닙니다. 8. 변전 일반 1번입니다. 유수가 갖는 에너지는 1번 위치 에너지, 2번 속도 에너지, 3번 압력 에너지는 맞습니다. 수력 에너지는 답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수력약자 400m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펠튼 수차의 노즐에서 분출하는 물의 속도를 이론값의 0.95배로 한다면 물의 분출 속도는 몇 메가퍼세컨인가? 이것은 V는 루트 2GH 곱하기 효율이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84.11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류가 고체에 둘러싸여 있고 A로부터 유입되는 수량과 B로부터 유입되는 수량이 같다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 답은 연속의 정리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수압관 내에서 평균 유속을 V/m/s, 사용유량을 Q/m3/s라고 하고 관의 직경을 D라고 할 때 사용유량 Q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여기서 Q는 A 곱하기 V이므로 여기서 이 식에 정리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 곱하기 V 가로 열고 메다 삼성 슬래시 S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통합철관의 안지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s였다. 안지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약 몇 m/s인가? 답은 5.2m/s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유역 면적 4,000km 제곱의 발전 지점이 있다. 유역 내의 연 강수량이 1,400mm이고 유출 계수가 75%라고 하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연평균 유량은 약 몇 m/s인가? 여기서 Q는 4,000km 그러면 1,400mm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0.75 유출 계수입니다. 여기에 360을 곱하기 24 곱하기 3,600초를 나눠주면 답은 133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유역 면적 365km 제곱의 발전 지점에서 연 강수량이 2,400mm일 때 강수량의 3분의 1이 이용된다면 연 평균 수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Q는 365km 제곱 곱하기 연 강수량 2,400 곱하기 10의 3성의 3분의 1 나누기 365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0초를 나눠주면 답은 9.26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1일 평균 사용 유량이 35m 3성/s의 수력 지점에서 조정기를 설치하여 첨도 부하시 5시간 최대 65m 3성/s의 물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조정지의 유효 저수량은 몇 m 3성인가? 여기서 유효 저수량이란 그 유량의 최대치에서 일반 유량을 뺀 상태에서 t 시간을 곱하고 3,600m 제곱을 해주면 답은 54만 m제곱이 정답입니다. 이론 수력과 발전소 출력 계산 1번입니다. 유효 낙차가 100m이며 최대 사용 유량이 20m 3성/s인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kW인가? 답은 16,660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P는 9.8 QH@이므로 9.8 곱하기 20 곱하기 100 곱하기 0.85를 해주면 답은 16,660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유효 낙차가 100m, 최대 사용 유량이 20m 3성/s, 숫자 효율이 70%의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 몇 kWh 정도 되는가? 여기서 P는 9.8 곱하기 20mm 3성/s 곱하기 100m 곱하기 효율 0.7 곱하기 그다음에 발전기의 효율 0.85 곱하기 24시간 365일을 해주면 답은 10 곱하기 10의 7성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총낙차 300m, 사용 유량이 20m 3성/s인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여기서 P는 9.8 곱하기 20m 3성/s 곱하기 총낙차 300 곱하기 효율 0.9 곱하기 0.98 곱하기 0.94 이렇게 하면 48.75메가와트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조정지 용량 10만 m 3성 그리고 평균 유효 낙차가 100m인 수력발전소가 조정지 전 용량을 사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여기서 P는 9.8 QH@이므로 이 식에 9.8 곱하기 10만 그리고 100m 곱하기 효율 0.75를 삽입하면 2416kWh가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평균 유효 낙차가 48m인 저수지식 발전소에 있어서 1000m 3성의 저수량이면 몇 kWh의 전력량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P는 9.8 QH@이므로 9.8 곱하기 1000m 3성 곱하기 48m 그리고 0.85 효율을 집어넣으면 답은 111kWh가 정답입니다. 분류 1번입니다. 기초와 양안의 안반이 양호한 협곡에 적당한 댐은 답은 아치댐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낙차를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1번 댐식, 2번 수로식, 3번 유역 변경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역 조정지식은 답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전력 계통의 경부하시 또는 다른 발전소의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잉여 전력을 이용하여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 물을 상부 저수실에 저장하였다가 이 물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는 뭐냐? 답은 양수식 발전소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양수 발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연간 발전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유량도 유한곡선 1번입니다.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하천의 수위 중에서 1년을 통해서 355일간은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위의 물의 양입니다. 여기서 355일입니다. 2번입니다. 이와 같은 유한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 5시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면적 DEB가 되겠습니다. DEB 면적입니다. 3번입니다. 수력발전소의 댐의 설계 및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적산 유량곡선이 맞습니다. 수조 1번입니다. 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조합수조는 부하 변동에 의하여 생긴 압력 터널 내에 수계갑이 압력 터널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압력수로 종단에 설치하며 용량은 1, 2분 상당의 크기로 설계합니다. 2번입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이 뭐냐? 답은 수격작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3번입니다. 조합수조 서지탱크의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수압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번입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이용하는 서지 탱크의 설치 목적은 1번 부하의 변동 시에 수격압을 경감시킨다. 2번 유량을 조절한다. 3번 수계갑이 압력수로에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근데 흡출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조합수조 중에서 수심이 깊을 때 사용하는 수조는 여기서 수실 조합수조는 수심이 깊을 때 사용을 합니다. 6번입니다. 희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답은 유량 조정입니다. 수차의 종류와 특유 속도 1번입니다. 다음 중 수차의 특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답은 n 곱하기 h의 4분의 5승 분의 루트 p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수차의 전격 회전수가 450rpm이고 유효낙차가 220m일 때 출력은 6000kW였다. 이 수차의 특유속도는 약 몇 kW인가? 답은 41kW입니다. 여기서 ns는 n 곱하기 h 4분의 5승분의 루트 p이므로 n 400 곱하기 루트 p에 6000을 대입을 하고 h에 220을 대입을 하면 답은 41kW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유효낙차 81m, 출력이 1000kW, 특유속도 164rpm인 수차의 회전속도는 몇 rpm인가? 그래서 특유속도는 ns 이꼬르 n 곱하기 h의 4분의 5승 분의 p의 2분의 1승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n은 398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에서 15m 이하의 저낙차에 적합하여 조력 발전용으로 알맞은 수차는 어느 것인가? 답은 튜블러 수차입니다. 5번입니다. 특유속도가 큰 수차일수록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답은 경과에서 효율의 저하가 심하다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특유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는 답은 펠턴 수차입니다. 7번입니다. 특유속도를 선정할 때 그 한계를 표시하는 식으로 ns는 h 플러스 20분의 13,000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50이 되는 수차는 어느 것인가? 답은 프란시스 수차입니다. 낙차와 회전수, 유량 출력 관계식 1번입니다. 낙차가 290m, 회전수가 500rpm인 수차를 225m의 낙차에서 사용할 때 회전수는 몇 rpm으로 하면 적당한가? 여기서 회전수 n은 290분의 225 해서 2분의 1승을 하고 거기다가 500을 곱해주면 답은 440rpm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유효낙차 50m에서 출력 7500kW의 수차가 있다. 유효낙차를 2.5m로 낮아졌을 때 출력은 몇 kW가 되겠는가? 여기서 P는 50m에서 2.5m를 뺀 47.5m 곱하기 2분의 3승 곱하기 7500을 해주면 답은 6945rpm이 나옵니다. 흡출관 조속기 1번입니다.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답은 낙차를 늘리기 위하여입니다. 2번입니다. 흡출관이 필요하지 않는 수차는 답은 펠턴 수차입니다. 3번입니다. 가파른 수차에서 없으면 안 될 것은 뭐냐? 답은 흡출관입니다. 4번입니다. 부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수차 또는 전기터빈 입구의 밸브를 조작하는 기계식 조속기의 각부의 동작 순서는 답은 평속기, 대합 밸브, 그리고 서브 전동기, 그리고 보건기구 순서로 갑니다. 5번입니다. 수차 발전기가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 답은 수차 조속기가 예민하다입니다. 6번입니다. 수차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탈조를 일으키게 된다가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수력발전소의 수차 발전기를 정지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조작하였을 때 동작 순서가 옳은 것은 첫 번째, 주 겹배기를 열어 무브화로 한다. 두 번째, 이자기에 여자 전압을 내려 발전기의 전압을 내린다. 세 번째, 조속기의 유압 조정 장치를 핸들을 옮겨 니들 밸브 또는 가이드 변을 닫아 수차를 정지시키고 곧 주변을 닫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변 메인 밸브를 닫음과 동시에 제수문을 닫는다가 화력 1번입니다. 홍축의 절대 온도 T 그리고 행축의 엔트로피 S를 취할 때 TS 선도에 있어서 단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답은 S와 수직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보일러가 있고 터빈이 있고 가열기, 급수, 펌프, 복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생 제열 사이클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열 사이클은 보일러가 있고 제열기가 있고 터빈이 2대 있고 발전기가 1대 있고 복수기가 있고 급수 가열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열 재생 사이클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TS 선도를 갖는 열 사이클은 뭐냐? 답은 랭킨 사이클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랭킨 사이클을 나타내는 TS 선도가 있다. 이 그림에서 A2와 B까지 가정은 화력발전소의 어떤 가정에 해당하는가? 답은 보일러 내에서 등압 가열입니다. 보일러 설비 1번입니다.
중류 연소 기력발전소의 과잉 공개율이 대략 얼마인가? 답은 1.22가 정답입니다. 1번입니다. 석탄 연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집진 장치의 효율이 가장 큰 것은 전기식 집진기입니다. 3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목적이 뭐냐? 전기를 재가열합니다. 4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게 뭐냐? 답은 전기입니다. 5번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기본 랭킨 사이클을 바르게 나타내는 식은 흡수펌프에서 보일러로 보내고 보일러에서 가열기를 거쳐 터빈에 들어가면 터빈에서 복수기로 들어가 다시 보일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6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호밍의 원인은 답은 급수에서 불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7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탈기기의 설치 목적이 뭐냐? 답은 급수 중에 용존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터빈 1번입니다. 전기 터빈의 편창 도중에서 전기를 추출하는 형태의 터빈은 뭐냐? 주기 터빈입니다. 2번입니다. 전기압, 전기온도, 진공도가 일정하다면 주기할 때는 주기치 않을 때보다 단위 발전량당 전기 소비량과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답은 전기 소요량은 증가하고 연료 소비량은 감소한다입니다. 3번입니다.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조속기입니다. 4번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과속도 시에 보호를 위해서 비상조속기를 설치한다. 전격 속도의 몇 프로 정도까지 동작하도록 조정되어 있는가? 답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입니다. 5번입니다. 냉각수를 복수기에 보내주는 펌프의 명칭이 뭐냐? 답은 순환펌프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답은 복수기 냉각 후에 빼앗기는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약 50%에 해당합니다. 7번입니다. 터빈에서 배기되는 전기를 용기 내로 도입하여 물을 냉각하면 전기는 흥결하고 용기 내는 진공이 되며 전기를 저하까지 평창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열 낙차를 증가시키고 전기 터빈의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뭐냐? 답은 복수기입니다. 흡수 화력발전 1번입니다. 발전기 원동기로서 가스터빈과 특징을 전기터빈과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답은 가동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여 첨도 부하 발전에 적당하다입니다. 2번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위치 선정 시에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1번입니다. 전력 수요지에 가까울 것. 2번입니다. 값싸고 풍부한 용수와 냉각수를 얻을 수 있을 것. 3번입니다. 연료의 운반과 저장이 편리하고 집안이 견고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산으로 둘러싸일 것. 이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화력발전이 점유하는 비중이 수력발전에 비하여 대단히 큰 전력계통에서 수력발전의 운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력발전은 첨두부하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나라 양수발전소의 입력은 주로 어떤 발전소에서 담당하는가? 답은 원자력발전소와 대용량발전소입니다. 5번입니다. MHD 발전소란 무엇인가? 답은 도전성 유체와 자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직접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수력발전소 열 효율 1번입니다. 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하고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시키기 위한 소비된 연료의 보유 열량의 비를 말한다. 비를 말한다. 2번입니다. 기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답은 재생, 재열 사이클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고압 전기의 채용과 과열기를 설치하는 것. 2번 절탄기 및 공기 예열기 설치하는 것. 3번 재생 재열 사이클 채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조속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발전 전력량 E, 연료 소비량 W, 연료의 발열량 C에 따라 할 때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에탄은 MH분의 860W 곱하기 100이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WC분의 862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발열량 1000kcal의 벙커 CU를 1시간에 75톤 사용해서 300MW를 발전하는 기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M 곱하기 H분의 860 곱하기 W 곱하기 100%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34.4%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평균 발열량이 7000kcal의 석탄이 있다. 탄소와 해분으로 되어 있다면 해분은 몇 프로인가? 답은 7200 나누기 8100 곱하기 100 해서 11%가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기력발전소에서 1톤의 석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여기서 5500칼로리 1000kg 0.33 나누기 860 하면 2110 나옵니다. 8번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1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H인가? 여기서 40%는 860 곱하기 W 나누기 1 곱하기 5000 kcal 하면 2.3 kWh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여기서 에타는 mh분의 860 곱하기 W이므로 이 식에 860 곱하기 2400 그리고 1000 곱하기 5500을 하게 되면 답은 37.5%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열전율 35%인 화력발전소에서 발열량 6000kcal의 석탄을 이용한다면 1kWh를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석탄량은 몇 kg인가? 그래서 m 곱하기 6000kcal 그래서 860 곱하기 1톤 하게 되면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m은 0.41kg이 정답입니다. 원자력 1번입니다. 1, 2, 3에 알맞은 말에서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핵융합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그리고 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뀌면서 핵반응 전후의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2번입니다. 핵연료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높은 융점을 가지한다. 부식에 강해야 한다. 방사선이 안정해야 한다. 근데 낮은 열 전도율을 가져야 한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원자번호 92,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 1g이 핵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는 6000kg/kcal, 발열량을 갖는 석탄 몇 톤에 해당한다. 우라늄 1g은 석탄 3300톤에 해당하며 3.3톤에 해당하며 석탄의 발열량은 6000kcal이고 우라늄은 실제로 1100분의 1만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4번입니다. 원자로의 보이드 계수란 뭐냐? 답은 연료 온도가 1도 변화할 때에 반응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5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먼저 맞는 것은 1번 유도 방사능이 작을 것, 그 다음에 비열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클 것. 근데 여기서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클 것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원자로 냉각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을 것, 냉각제와 접촉하는 재료를 부식시키지 않을 것,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큰 불순물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건 맞습니다. 근데 열 용량이 작을 것은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원자로의 감속제가 구비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중성자 흡수 면적이 적을 것 맞습니다. 중성자와의 충돌 확률이 높을 것 맞습니다. 3번 감속비가 클 것 맞습니다. 여기서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 이거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감속제 중에서 감속비가 큰 것은 무엇이냐? 답은 중수입니다. 9번입니다. 원자로에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뭐냐? 답은 감속제입니다. 10번입니다. 원자로의 감속제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은 먼저 중수, 그리고 경수, 그 다음에 흑연, 이건 맞습니다. 근데 납은 아닙니다. 11번입니다. 원자로의 제어제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보겠습니다. 1번 높은 중성자 속에서 장시간 그 효과를 간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내식성이 크고 기계적 가공이 쉬워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열과 방사선에 대하여 안정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적어야 한다. 이건 틀린 답입니다. 12번입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제어봉에 사용하는 제어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하퍼늄입니다. 13번입니다.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일에 옳게 설명한 것은 원자로 내의 중성자수를 감소시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제어한다. 14번입니다. PWR형 발전용 원자로에서 감속제, 냉각제, 반사제로서의 구실을 경화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답은 경수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에서 가압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주로 사용하는 연료, 감속제 및 냉각수로 적당한 것은 답은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 감속제는 경수 감속, 냉각제는 경수 냉각에 사용합니다. 16번입니다. 가압수형 동력용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심에서 발생한 열은 가압된 경수에 의하여 열교환기에서 운반된다. 이게 맞습니다. 17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연료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물을 논에에 직접 비등시킨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속제로 헬륨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18번입니다. 원자로에 대한 독작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열 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19번입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터빈의 일반적인 기력 발전용 터빈과 비교하여 설명한 것인데 이 중에서 먼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원자로에서 끌어낸 전기는 연료 피복제의 관계상 고온으로 할 수 없지만 전기 조건은 좋지 않다. 맞습니다. 2번 포화 전기를 사용하므로 터빈 각 단마다 습기의 제거 대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3번 BWR의 경우는 방사능을 띤 전기를 사용하므로 전기와 외부로 새지 않는 터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회전수가 1500에서 1800으로 낮아지므로 터빈 세종단의 가동 날개의 길이를 적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20번입니다. 증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는 뭐냐? 답은
답은 고속증시로입니다. 고속증식로. 21번입니다. 고속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냉각제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영문약으로 뭐라고 하는가? 답은 FBR 되겠습니다. 전기기사 단기 필기 합격 시리즈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복해서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CBT 시험에 걸맞는 알찬 스터디가 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른 과목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